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회색 브록의 거북이입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설레고 행복할 거예요. 하와이 원주민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문제 해결법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 방법으로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해지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고 해요. 그 방법은 바로 호호포노포노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호포노포노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쉬운 문제 해결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아레아 카라휴렌, 카마엘리 라파엘로 비치 저자의 처음 만나는 호호포노포노와 함께 이에 대해 다뤄볼게요. 호호포노포노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그 독특한 발음에 먼저 흥미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호호포노포노는 수백 년 전부터 하와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문제 해결법이지만 이름 그 자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호호는 목표이자 길, 포호포노는 완벽을 의미합니다. 즉, 문제를 올바른 길로 수정하는 완벽한 길을 말하는데요. 하와이 원주민들은 자신들끼리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 모두가 함께 논의를 했다고 해요. 이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했던 것이 바로 이 호호포노포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법이란 단순히 구체적인 해결책만 몇 가지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호호포노포노는 여러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함께할 모르나 여사의 호호포노포노는 누군가에 기대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 즉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와이의 인간 문화재가 된 전통의료 전문가 모르나 여사가 고대 호호포노포노를 자기 자신 안에서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천법으로 발전시킨 것인데요. 정말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거나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렇다면 호호포노포노의 문제 해결법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 열쇠는 잠재의식에 있습니다. 잠재의식이란 우리의 의식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을 말하고 무의식이라고도 불리죠.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사람이 생각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잠재의식에 있는 기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단순히 어릴 때부터 살아온 인생의 추억이나 트라우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탄생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삼라 만생의 모든 것을 체험한 기억을 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잠재의식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기억에는 확신, 선입견, 편견, 불안, 슬픔, 분노, 기쁨이라는 여러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괴로운 기억은 트라우마가 되고 좋은 기억은 집착이 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곤 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좋고 나쁜 것들은 모두 먼 과거에서 우리가 체험한 기억의 재생입니다. 이것은 호호포노포노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에서 범인이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호호포노포노에서는 내게 일어난 일도 주변 사람에게 일어난 일도 모름지기 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경험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보거나 들으면 나 또한
그 경험에 대한 감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실현당했다고 말했을 때 안 됐다라고 느꼈다면 그것은 잠재의식에 축적된 하나의 기억입니다. 이 감정을 없애지 않으면 몇 번이고 그 경험이 다시 재생됩니다. 의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겠지만 우리는 잠재의식의 기저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이라도 모두 내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억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에 축적된 기억을 방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기억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정화입니다. 정화할 때는 정화도구라고 불리는 여러 종류의 물건을 사용합니다. 정화도구는 단어나 이미지, 식물, 음식일 때도 있지만 대표적인 도구 하나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4마디 말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기억은 금세 정화됩니다. 정화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4마디 말로 기억을 지울 수 있을까? 딸기를 먹으면 부정적인 기억이 정화되는 이유는 뭘까? 라는 의문이 들고 그 이유를 알고 싶겠지만 그다지 의미는 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정화를 거치면 기억은 자연스럽게 지워집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정화했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얽매였던 일들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기도 하고 예기치 않게 문제가 좋은 쪽으로 풀리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감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기억에 휘둘려 살고 있지만 때때로 혼돈 상태인 기억의 틈으로부터 빛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문득 잘 지내고 있나? 하고 생각했던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딱 마주친다거나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다거나 하는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영감은 완벽한 타이밍에 오는 알람과도 같습니다. 그럼 계속 정화해서 영감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라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이 눈앞에 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과가 먹고 싶다 라고 하면 일부러 마트에 가지 않아도 초인종이 울리며 사과가 배달되는 식인 것이죠. 에이,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완벽한 알림의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 잠재의식이 기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감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 위에서 빛나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셀 수 없이 많이 정화했어도 기억이 완전히 정화되지는 않습니다. 정화는 살아가는 동안 계속돼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적인 대응은 필요합니다. 정화를 하면 나쁜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 하고 범죄에 말려들었다면 경찰을 불러야겠죠. 하지만 정화가 습관이 되면 불필요한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거나 최적의 해결책이 주어집니다.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욕심에 너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는 것은 오히려 기억을 겹겹이 쌓으려 잠재의식을 더욱 괴롭히는 행위가 됩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쓸데없습니다. 그보다는 정화를 실천해서 매일매일 기억을 청소하는 편이 더욱 좋습니다. 기억이 가득 찬 마음 상태는 뿌옇게 흐린 유리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기억으로 인해 마음이 흐려졌다면 신성한 존재가 영감을 주고 싶어도 그 빛을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흐릿함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는 빛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정화를 통해 흐릿함이 걷히면 눈부신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정화하면 우리의 의식은 제로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제로라는 감각은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의 경지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로야말로 진정한 나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나 자신의 제로 상태라는 것은 어떤 기대와 집착 없이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제로 상태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호흡포노포노의 이상입니다. 마음의 유리가 흐려진 채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화의 반복을 통해 마음의 유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본래의 나 자신으로 거듭나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정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억의 재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의 잠재의식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반복합니다. 잠재의식은 문제의 원인이 되는 기억을 찾아내고 신성한 존재는 정화를 실행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하며 정화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빨리 일자리를 구하게 해주세요. 저런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으면 등의 자신을 위한 기대나 바람은 쓸데없는 기억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정화하면 모든 일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정화에 대한 기대야말로 가장 정화해야 하는 기억입니다. 열심히 정화하는데 여전히 잘 일이 안 풀린다며 초조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될 거라는 확신과 초조함도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처럼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이죠. 본래 정화를 하면 사람은 완벽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아도 본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휘되고 하는 일은 좋은 방향으로 자연스레 흘러갑니다. 정화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는 그 어떤 곳에도 마음이 현혹되지 않은 자유로운 제로 상태와 같습니다. 내가 제로가 되었을 때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순간에 행복은 저절로 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심없는 정화뿐입니다. 호흡포노포노의 가장 간단한 4마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반복해서 말하면 과거의 기억은 사라지고 제로 상태에 가까워진다고 했는데요. 정화도구는 현재 80개가 넘지만 이 4마디 말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4마디 말을 반복하는 순서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순서여도 상관없고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반복해도 좋습니다. 시간대도 자유입니다. 규칙은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반복하세요. 이 4마디의 뜻을 깊게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읽기만 하면 잠재의식은 저절로 그 의미를 받아들여 기억을 정화해줍니다. 대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야? 뭘 용서하지? 4마디 말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이 4마디 말은 내 안의 잠재의식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잠재의식 안에 있는 기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회사가 도산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도,
연인과 잘 풀리지 않는 것도 모두 기억의 재생입니다. 머나먼 과거에서 병에 걸렸던 기억, 회사가 도산해 생활이 궁핍했던 기억, 연인과 싸웠던 기억이 계속 이어져 재생되어 지금도 괴로운 것입니다. 모든 일이 100% 내 책임이라며 자신을 질책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라도 기억의 재생으로 가볍게 받아들이고 첫째도 둘째도 정화하세요. 이미 발생한 문제라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잠재의식에서 정화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발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화하는 일을 깜빡 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풀이 죽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화냈네, 심한 말을 해버렸어 라며 나중에 생각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가 바로 정화의 기회입니다. 또 네 마디 말을 반복하는 게 힘들다면 사랑합니다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랑합니다에는 다른 3가지의 말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리하게 감정을 이입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론이나 논리를 생각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사랑합니다를 중얼거려 보세요. 혹시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쑥스러워서 감사합니다를 하는 게 낫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정화를 습관화하면 틀림없이 평온한 마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결코 억지로 하거나 일부러 4마디 말을 되뇌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해야만 해 라는 생각은 스트레스가 되어 다시 새로운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모처럼의 정화의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겠죠. 처음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4마디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어느 때라도 알아차리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4마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호흡포노포노로 정화해 나간다면 나 자신과 주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항상 저절로 주어지는 감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현재를 야무지게 체험하기 때문에 미래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당신은 원래 제로입니다. 제로이기 때문에 영감을 받고 영감이 흘러들어옵니다. 기억은 곤란한 문제들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좋은 일 또한 기억입니다. 즐거운 기억, 자신의 장점, 동기부여해주는 장래의 꿈도 모두 기억입니다. 기억이 지금 당신에게 정화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쁘다, 즐겁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매일매일 정화할 수 있다면 이미 성공입니다. 당신이 기억에서 자유롭게 해방될 때 당신을 통해 완벽한 아름다움, 정보, 아이디어가 표현됩니다. 진정한 빛을 되찾은 당신은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마치 등대 같은 존재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당신이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나로 있을 때 이 세상도 진정한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모르나 여사는 말합니다.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화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정화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아레아 카라유렛, 카마일리 라파엘로 빛의 저자의 처음 만나는 호흡포노포노와 함께 했습니다. 제게는 호흡포노포노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 기본 개념,
실제 효과를 봤던 사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아서 읽기 좋았습니다. 이 네 문장을 말하는 것이 좋은 건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말해야 하지? 에 대한 의문점들이 풀리며 정화를 깊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줄여서 미용감사 문장을 말하는데 거부감이 들었어요. 나는 미안한 일도 용서를 빌어야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해야 하지? 하나도 안 미안한데? 라는 생각이 들며 받아들이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걱정거리가 생길 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끊을 수가 없을 때 믿거나 말거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 네 문장을 무조건 반복해 봤어요. 말로 하기 힘들면 그냥 속으로 했고요. 그랬더니 처음엔 크게 반응이 없는 듯 했는데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고 문제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할 땐 긍정 에너지를 마음속에 계속 심어주는 느낌이 들었는데 미용 감사 문장은 어떤 문제들로 인해 들었던 불편한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평소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힘든 문제들로 불편한 마음이 들 때,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이루고 싶을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호포노포노 문장 함께 3번 말하며 영상 마무리할게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